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린 아들이 조용히 말했죠. 아빠, 오늘은 저랑 조금만 놀아줄 수 있어요? 상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시간을 낼게. 지금은 일이 너무 많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오랜만에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스승은 차를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바라는 건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는 몇 분일 수 있단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 그날 밤 상인은 조용히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책상 위엔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빠와 같이 걷는 꿈을 꿨어요. 짧았지만 정말 좋았어요. 상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미뤄두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바쁨보다 더 소중한 순간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겸손한 사람의 힘. 한 마을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내세웠고 사람들은 처음엔 감탄했지만 점점 피곤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선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질문을 받아도 먼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조용히 있습니까? 저 같으면 벌써 제 생각을 말했을 텐데요. 선생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란다. 그리고 말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은 지혜를 품고 있지. 며칠 후 청년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질문을 조심스럽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자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를 신뢰하고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이 강하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이지. 당신은 오늘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마음을 낮추셨나요? 겸손은 조용하지만 가장 큰 사람을 만드는 힘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더 앞서 있는 하루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한 제자가 힘든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함께 웃던 친구들이 제가 어려워지자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승은 그를 데리고 작은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나무 그늘을 가리키며 말했죠. 햇빛이 강할 때는 나무 그늘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지. 하지만 날이 흐리면 사람들은 그 그늘을 잊고 떠난단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죠?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햇살이 사라졌을 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란다. 그 사람은 조용히 곁에 앉아 말없이도 함께 있어줄 수 있지.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만난 친구 중 한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안부를 묻고 조용히 곁을 지켜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빛나지 않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든 순간에도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인가요?
진짜 친구는 등을 떠미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은 당신 옆에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조용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 제자가 푸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감사할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부족한 것만 보여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데리고 마을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수십 년째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있단다. 하지만 아무도 매일 고맙다고 말하진 않지.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물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것이 바로 매일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란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당연해 보였던 것을 다시 바라볼 때 피어나지. 그날 저녁 제자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의 따뜻한 밥상, 창문 너머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누군가의 안부 인사에 조용히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선물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소금과 설탕. 어느 날 요리사는 묻습니다. 넌 소금과 설탕을 어떻게 다루지? 소금은 짜서 적게 넣고 설탕은 많이 넣어요. 그 말에 요리사는 웃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야. 쓴 일도 필요하고 단 일도 필요하지. 진짜 맛은 그 균형에서 나오는 거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쓰고 단 일 모두를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깊은 맛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한 가지 맛이 아닙니다. 때로 짜고 때로 달고 때론 아무 맛이 없기도 하죠. 그 모든 맛이 모여 오늘의 당신을 완성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탈무드의 지혜. 두 개의 등불. 한 노부부가 매주 안식일이 되면 두 개의 초를 켰습니다. 하나는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지킴이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왜 초를 두 개나 켜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불빛이란다. 세월이 지나 손자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며 상처도 입었지만 어릴 적 그 두 개의 촛불을 떠올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조용히 두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작은 불빛 하나가 긴 어둠을 비춥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촛불 하나가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마음을 듣는 시간.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 마음은 늘 어지럽고 조용히 머물질 않죠?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연못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연못을 봐라. 바람이 불면 잔잔한 수면도 요동치지. 그렇다고 연못이 사라지진 않잖니?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같단다. 세상이 요란해도 마음속 깊은 곳엔 늘 고요가 있어. 그 고요를 만나려면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해. 그날 밤 제자는 작은 촛불을 켜고 앉아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감정은 흘러갔지만 그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듣는다는 건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신 당신,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잠깐 멈춤. 한 상인이 바쁘게 시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항상 빠르게 돌아갔고
그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를 본 랍비가 말했습니다. 잠깐 멈추어 보게. 마음은 숨이 차 있구려.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랍비는 조용히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어보게. 멈추지 않으면 맛도 못 느끼네. 그 말에 상인은 사과를 베어 물며 처음으로 멈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바쁜 하루 속 잠깐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당신만의 시간이 숨쉬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빈 그릇.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찻잔을 꺼내더니 그의 잔에 차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따랐습니다. 차는 넘쳐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자가 놀라 외쳤습니다. 스승님, 그만 따르세요. 넘쳤잖아요.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단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욕심,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비워보는 밤이 되기를. 좋은 꿈 꾸세요. 탈무드의 지혜. 가장 부유한 사람.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란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란 말인가요? 스승은 그를 데리고 한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작고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햇살이 있고 물이 있고 건강한 손발이 있다. 나는 오늘도 부자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유함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에 달려있다는 것을. 진짜 부유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마음이 부유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